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6.25 전쟁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6.25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아십니까? 라고 한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6.25 전쟁 동안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은 신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 그래서 우리 애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했던 것처럼 6.25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12만 명의 계례군이 기습 남침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리고 53년 7월 27일 정오 12시에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를 봤더니 파병한 나라가 16개 나라, 어로를 지원한 나라 5개 나라, 울자를 지원한 나라 40개 나라, 전후복구를 도와줬던 나라가 6개 나라, 전부 합치니까 67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었고, 북한을 지원했던 나라는 보니까 26개 나라가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합치니까 93개 나라가 여기에 한국전쟁에 직간접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엔은 60개국이었는데 93개국이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 전쟁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6.25는 세계적인 전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550만이 죽고 죽이는, 그리고 1000만의 이상 가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땅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어느 누가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5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10번째로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기적을, 어디에서 기적을 찾겠습니까? 6.25 전쟁 동안에는 이 미스터리 같은 사건, 그리고 기적과 같은 사건,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0가지를 제가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은 적파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6.25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40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이론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지나면서 얼마나 역경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를 얼마나 갈망을 했겠습니까? 노동자 농민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상천국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에 변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도 없고 민주주의를 학습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선택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런 기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공산주의가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이를 중심한 건국준비위원회라든지 박헌영이를 중심한 공산당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되면서 남로당이라고 하는 세력화를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적으로도 신탁통치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익, 우익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반탁운동의 데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스탈린의 지령을 받았던 자익 세력들이 반탁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순간 신탁운동으로 바뀐 거래요. 그래서 함께 반탁운동을 한다고 서울역광장을 모였는데 반탁운동을 하는 자익 세력들이 친탁으로 바뀌어서 이념적 투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희생이 되고 피를 흘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한 미군은 철수하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100배입니다. 소련은 우리의 200배입니다. 이런 강대국도의 틈바구니 속에서 적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정말 기적이고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오히려 우리는 아군을 얻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의 신생국으로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9월 9일 날 북한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에 그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장면 모전소 수행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북한은 대표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공항에 왔다가 입국이 불허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련에서 신생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남한뿐이기 때문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의사 진행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버전스키가 계속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 대표, 그 다음에 동독 대표 그렇게 해서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데 11일, 12, 13, 14, 15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해서 소련의 버전스키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성대골절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람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유엔에 이제 신생국으로 산정이 되고 그 결과는 46대 7로 신생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1년 반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유엔은 우리를 파견해야 되잖아요. 파견은 그 의견이 유엔에 상정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합법적 국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가 통과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또 하나의 사건은 소련이 불참하게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 안이 상정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이 불참하게 됨으로써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소련이 불참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규정은 없습니다. 설론 하나 있죠.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이 이 말리코라는 외무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말리코가 듣기로는 거부권 행사를 잘 못 듣고 기권하라는 행사를 말로 듣고 기권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유엔군이 한국 돈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스탈린이 이때 땅을 치고 구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리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거부권을 기권으로 이해했을까? 이는
스탈린의 전략 전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탈린의 전략은 3일 이내에 선제 공격을 해서 한국 전쟁은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이목이 한국 전쟁으로 쏠려 있을 때 소련은 유럽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세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수군 청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1947년 4월 3일 날 제주도 폭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제주도 폭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때 14연대의 하급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순천에 있는 13연대와 합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를 하여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군 내부의 공산당 조직을 색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공산당 조직의 최고 조직 책임자가 박정희 씨였습니다. 이때 박정희 씨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백선엽 장군이 젊은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전향하는 것을 권유했고 그 전향을 받아들였던 박정희 장군은 그가 가지고 있던 조직 명단 가운데 이 3,000명을 숙청하게 됩니다. 이 3,000명 가운데는 공산당과 이게 관련이 없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물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 수군 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6.25 전쟁은 해보나 마나 끝장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왜 서울에서의 3일, 진주에서의 3일 인민군이 머무르는가 하는 것이 지금도 역사에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함락되어서 바로 남진을 계속했더라고 한다면 전쟁은 쉽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아군은 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을 얻어내지요. 또 하나의 사건은 진주에서 7월 30일 날 인민군 육사단이 아침 9시에 진주를 공격해서 진주를 이제 점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진주에서 머무르다는 거죠. 만약에 머물지 않고 바로 부산을 공격을 했더라고 한다면 진주에서 부산까지 88km인데 그 사이에는 대전병들만 있었다 그런 거죠. 쉽게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진주에서 3일 동안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아군은 이제 마산에서 철동 같은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마산의 이 벽을 인민군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